안녕하십니까, 석상발화입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을 찾아 이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아는 지인분들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동차 정비 왜 시작했는지만 얘기해줘요. 응? 형 자동차 정비 왜 시작했는지. 나? 네. 그냥 좋아서 시작했지. 차가 지금도 그렇진 않지만 네. 지금도 좋아. 만족스러워. 정비를 하면서 좋은 점, 장점. 글쎄 뭐 별로 없는데? 별로 없고요. 뭐 타고 싶은 장 다 타볼 수 있지. 그죠? 이 차 저 차 다 타볼 수 있는 장점은 있죠. 단점은 새 차를 안 사. 근데 그래야 되는데 새 차 사는 사람도 있어요, 정비사인데. 그냥 새 차 사는 게 너무 아까워. 새 차 사는 게 너무 아깝다고요? 근데 새 차는 타고 싶어. 아 그죠? 누구야? 욕망은 있는 거니까. 넌 안 그러냐? 좀 해탈했어요. 응? 해탈해가지고 제가 차에 대해서 새 타는 거 같어. 정비를 왜 하시게 됐어요? 카메라 딱 들이밀어야 돼. 아이 뭐 얼굴까지 뭐. 형. 정비 그냥 어렸을 때 고민했죠. 뭘 해야 될까? 내가 뭘 잘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정비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 간 거야? 아니면 누구의 추천, 누구의 뭐 그런 도움을 받은 거예요? 오로지 스스로. 아 오로지 스스로. 근데 솔직히 정비라는 장르 자체가 누가 해봐 이런다고 시작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굉장히 근데 지금 지인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저는 오래 갈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알게 모르게 다른 거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누구의 부탁으로 알바를 시작을 했다든지 아버지의 추천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지까지 준비를 하는 사람. 네. 굳이 알바로 정비를. 난 내가 진짜 좋아서 한 거야. 술 사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알바를 갔는데 뭐 술을 사준다든지. 그러니까 90년대, 80년대는 다 그랬으니까. 그건 사장님 세대쯤 돼야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제 세대 사람들은 몇 살인데요? 저보다 한 10살은 많았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와 죽인다. 아 그런 거요? 저 시작했지만 해도 그랬어요, 정비. 우린 너 땀쓰기야. 막 짱게 하고 알바만 해도 막 그러는데 굳이 미래를 기획할 때 정비 기술을 배운다? 이건 나도 그랬어. 무리한 그런 세대였는데. 야, 우리 어차피 차 고치는 사람 면허증 있잖아. 네. 근데 면허만 있어 운전만 해도 그 당시에 뭐 150만 원 받았었거든. 근데 나 40만 원 받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 어린 나이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운전이 훨씬 더 쉬웠지.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최저시급은 한 주말 토요일까지만 한 240만 원 언저리 때 줘야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토요일까지 만약에 하면 안 하면 한 220만 원. 그 최저시급이요? 네, 그렇대요.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닌데 고용 뭐야? 근데 그건 지금도 그렇긴 한데 운전을 10년을 해도 그 월급이 올라가지 않아. 크게 차이가 없다는 거지. 근데 안 그래? 정비도 10년 해서 똑같을 수도 있죠. 그러네. 근데 많이 올라가 봐야 네 말이 맞다. 보통. 반박할 수가 없지? 근데 그러니까 상위 진짜 10% 말고는 일반적으로 한 300에서 350만 원이 월급, 그러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는 억대 연봉자도 있는 건 아는데 보통 월급쟁이로 한 300에서 350분이 더 받아요. 네, 일반적으로. 많이 받는 거지. 그 많이 받는 거라고요? 적다고 생각 안 해요. 그 정도 누가 봉급 준다 그러면 직원으로 갈 생각인데. 그래요? 앞에 정량. 한 백에서 350이면 물론 살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기도 한데 그래도 한 가정이 그래도 꾸려나갈 수 있을 정도의 급여는 돼. 아 그게 적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교를 요즘 대학교 졸업 안 하는 애들 없잖아요. 졸업하고서
그러니까 대기업을 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날 보는 거야? 네. 왜요? 날 맨날 보는 거 같길래. 맨날 나보고 찍다가 350이 적다는 건 아니에요. 적다는 건 아닌데 이게 옛날에도 350이었고요. A급은 지금도 350이니까 그 나의 옛날은 250이었는데. 그리고 제가 느끼는 현재는 350으로 A급 구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통 비싼 차들은 한 그 정도 가요. 근데 뭐 더 이상 안 오르니까. 네가 말하는 A급은 어느 정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 A급? 가격만큼 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 한 400에서 450. 난 그냥 가게를 하지. 그게 A급이죠. 자, 갖출 거 다 갖추는데 손님을 끌어올 수 있는 영업력이 있어. 그거 배대하고 실력만. 실력만은 한 300 정도가 맞지 않을까? 하실래요?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 그냥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지. 나이가 들면 할 줄 아는 건 점점 줄어들고 대신에 손님을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이 늘어나지. 근데 젊은 애들이 보면 자동차는 관심이 있어 하면서 엄한 데 가서 섭질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튜닝샵 많이 가지, 튜닝샵. 뭐 튜닝샵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저 뭐야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한다든지 준비한다고 하면 서비스 센터 들어가고. 그죠? 근데 그 서비스 차라리 근데 자영업자가 가리키기 좀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어느 정도 가리키면 그만 가잖아요. 아니요? 서비스 센터에서 몇 년 있었어요? 아 서비스 센터에서요? 10년 넘고 있었는데 어디 서비스? 부산 국산차에 있었죠. 진짜 서비스 센터. 그래요? 저는 완전 다르게 생각해요. 서비스 센터에서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국산차 시장의 서비스 센터랑 수입차 시장의 서비스 센터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러겠죠 그거는. 수입차 시장은 10년을 버티는 애들이 없어.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들어올 애들은 넘쳐나 사실. 들어오고 싶어하는 애들이. 실제로 한 4년차 과장급이 공급이 실수령액이 300이 안 됐대요. 그게 주위에 아는 사람마다 이게 다르거든요. 네. 그게 억대 연봉자도 있어요. 과장급이어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그 BMW도 형님 그 자체 라이센스 있잖아요. 그 최고 등급 갖고 있으니까 연봉이 꽤 세더라고요. 근데 최고 등급을 따기가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문제는 그만큼 노력은 해야지. 자기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까지 버티고 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나와서 자영업을 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손님을 응대해 본 적도 없는 애들이야. 어드바이저가 다 상대하거든. 특히 수입차 시장 그게 더 심해 괴리가. 그죠. 서비스 센터, 제가 생각하는 수입자 서비스 센터는 뭐 노하우는 많이 축적해서 나올 수 있긴 한데 딴 거 못해요 솔직히. 진짜 그 시스템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현대기아 같은 경우 원체 차가 많잖아. 기아 거를 하면 현대도 하고 아우디 서비스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BMW를 고치지 못해. 아 그래요? 아예 못 고쳐. 아예. BMW 서비스 센터에 있는 애들이 나와서 아우디를 아예 못해. 완전히 시스템이 다르니까 거기에 너무 많이 젖어 있고 진단기 하나도 사용을 할 줄 몰라. 자기가 BM은 날라다니는데 아우디는 날라다니는데 그러니까 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다른 거. 왜 아우디 같은 경우는 페라리도 만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공용화되니까. 공용화가 되지만 엔진밖에 안 똑같잖아. 어릴 때 절대 아우디 기사가 페라리 못 만져요. 예를 들면은 BMW 기사가 미니를 못 만져. 아니 나와서 완전히 그러니까 나와서 아무도 만진다 하더라도 이 손님의 레벨이 달라. 손님의 레벨이 다른 상황이라 아우디를 만지던 애들한테 예를 들어서 뭐 그 위에 포르쉐라든지 그 차량들을 맡기지 않지. 포르쉐를 타고 다니는 애들은 포르쉐를 고치는 데만 가고 아우디를 고치는 애들은 아우디를 고치는 데로 가.
폭스바겐 고치는데 아우디 잘 안 가. 어차피 엔진 똑같잖아요 그거. 똑같아도 잘 안 가. 그게 어떤 손님들 마인드 자체가 레벨이 딱 정해져 있어. 그래서 오던 사람들만 오게 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나와서 장사할 때도 사실은 샵에서 종합적으로 얘는 벤츠, 얘는 뭐 BMW에서 온 친구들이야 라고 했을 경우에는 도움이 돼도 야 BMW 센터 출신이야 그럼 아우디 들어오지도 않아. 약간 좀 이러냐 한데 뭐 그것도 그거고 장사의 기본이 안 돼. 뭐 제가 센터에 있으면서 느낀 게 저 걸로 있었지? 제 위에 있는 애들이 바보가 돼 있는 거예요. 센터에 젖어 있어가지고 뭐 깜짝 놀랐어요. 바보들이야 바보들. 어쩔 수 없어. 근데 그 바보들 때문에 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완전 단절돼 있는 거예요. 걔네 때문에. 얘네보다 뭘 더 하나라도 더 알면 안 돼. 그 회사라서. 맞아. 그냥 대리가 있는데 사원이 대리 업무를 한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체계적이야. 근데 꼴리면 나가. 들어올 사람 넘쳤어, 면접 볼 사람. 그치. 이런 식이어가지고 와 진짜. 젊은 친구들은 엄청 먹는 거. 갑자기 배가 고파. 우유 맛있네. 근데 젊은 친구들은 뭐가 있냐면 아우디 다녀 그게 폼이 나거든. 국내 카센터 다녀보다는 그쪽으로 그쵸. 빨리 끝나지. 토요일날 쉬지. 격주로 쉬지. 연차 있지. 보너스 있지. 야근 수당 주지. 근데 그래봐야 장합체도 카센터보다 못해. 막내들이 들어갔을 때는 특히나 더 그러고 한 2년 차 정도 일하던 애들도 보면 월급이 200이 채 안 돼. 맞아요. 200이 채 안 돼. 특히 수입차 시장은 더 거지같이 월급을 줘. 네. 왜냐하면 이제 이제 바뀌는 실수령액이 이제 보너스하고 잔업이 있잖아요. 잔업을 안 하잖아. 카센터도 요즘에 잔업하는 데가 몇 군데나 돼. 우리 잔업 안 해. 7시에 끝난다 해서 6시에 끝나도 7시 넘어서는 안 끝나. 7시 넘어서는 안 끝나요? 미쳤어? 집에 가야지. 빨리 들어가서 밥 먹고 내 할 일도 많은데 거기서 일 붙잡고 몇 시간 더 한다고 돈이 더 나오는 것도 아니야. 내일 할 일이지 그거는. 근데 그렇게 버릇을 들이면 사실 지금 내가 안 끝내도 다음 날 하면 되는 거야. 그 시간에 대한 거는 손님한테 얼마든지 설득해서 시간을 벌면 되잖아. 손님들은 뭐 시간을 많이 주세요라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리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이런 거 뭐 초짜 입장에서 서비스 센터야 자료가 넘쳐나는데 공부하면 되지 이런 얘기 하는데 진짜 뭐 막 두세 달치 예약이 아주 촘촘하게 막 하루에 막 15, 20대씩 차 있어. 그거 치기 바쁜 거야. 그럼. 괜히 막내들은 하루에 엔진오일 한 5대 갈면은 하루 다 지는 거야. 퀵샵 분위기야, 퀵샵 분위기. 엔진오일 한 대 갈면은 막 1시간 50분씩 걸려. 그렇지. 뭐 막 적어야 되고 뭐 막. 국산차 같은 경우는 그냥 다 갈고 하잖아. 뭐 적는 거 빼고도 현장 일만 해도 엔진은 뭐 30분도 채 안 걸리잖아. 그쵸. 근데 수입차들은 아우디 같은 거 우리 오일 갈면 보통 1시간 반 잡어. 그 다음에 퀵샵에서 퀵샵에서는 이런 거죠. 딱 진짜 극명한 차이가 꼬마 입장에서는 손님한테 영업을 내가 열정이 있으면 하면 돼. 이거 손님한테 하시라고 하면서 몰라도 우선 내가 잡은 거니까 사장님한테 조언을 얻어서 작업을 하면서 또 작업도 배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기는데 퀵샵은 그래? 그렇죠. 뭐 엔진오일 갈로 야, 동호가 오일 가라. 야, 네. 하면서 뭐 손님 뭐 차체 소리 난대. 그러면은 쫄래쫄래 가갖고 사장님 손님이 소리 난대요. 굳이 안 그러고 그냥 내가 점검해서 나갔네? 하면은 작업으로 연계되고 하면은 굳이 야 너 저기 가서 오일 가라 절대 안 그러거든요. 하던 거 그냥 마저 다 하는 거니까. 그러는데 센터는 그게 아니야. 파일이 쫙 정리돼서 짝짝짝. 지시서 딱 주고.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점검해 달라는 것만 딱 점검해주면 되고. 네, 점검사항 만약에 있다. 그럼 그 후기로 써요. 특이사항을 써. 그러면은 쓰고 완료가 되면 그 차는 저한테 떠나는 거예요. 다음으로 연계되는 게 아니라 어드바이저로 떠나. 그러면 어드바이저가 뭐 하체 뭐다 뭐 작업해야 된다 하면 나한테 다시 안 오고 대리한테 가.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작업을 지시를 그렇게 하는 거야. 미쳐요. 작업이 어떤 분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네가 진단해서 하체 소리가 난다 했으면 네가 끝까지 해가 아니라 그래 그러면 이런 작업 잘하는 애 너한테 가. 그러니까 오다가 떨어지고 다시 그러니까 차는 빠졌다가 저쪽으로 가버리는 거지. 엔진오일 브레이크 패드
향균 필터, 와이퍼 이거 4가지로 8개월 했어. 아무것도 안 시켜. 아, 그것만. 그것만. 왜냐? 대리들이 있는데 그렇죠. 대리 아래 사원이 할 수가 없는 거야. 대리가 2명, 과장이 2명, 부장이 1명, 뭐 차장이 1명 이렇게 정비팀만 뭐 7, 8명 돼. 막내 진짜 숨도 못 쉬어요. 이 윗사람이 정년퇴직해야 한 단계씩 다 올라가는 거야. 중간에 그만두지 않고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한 10년 걸리는 거지. 대리를 넘어서려면. 근데 대리가 엄청 똑똑하고 정비적으로 일도 잘하고 하면은 늘 화딱지 나잖아. 존나 바보들이야, 위에. 그냥 바보야. 이거 편하잖아. 공부도 안 해. 열정도 없어. 그냥 봉급만 받고 시간만 때우는 애들이야. 와, 나 얘네들 때문에 내 미래가 없다. 그래서 1년 8개월 하고 그만둔다. 이거 안 된다. 여기서 뼈를 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거. 와. 그때 우리랑 같이 일하다 그만두고 간 거지. 그만두고 골보러 간 거야. 근데 그만두고 오일 전문점 모든 오일 한번 갔다가 우리가 보면 우리도 BMW가 많이 들어오긴 하지만 다른 차가 들어와도 수리를 하잖아. 물론 힘들어서 다른 차보 맨날 고치는 차보다 스트레스도 더 받고 하는데 그렇다고 안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계속 도태되거든. 계속 뭔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고 하면서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성장을 하거든. 누군가 도움을 안 줘야 성장을 하는 거거든. 원래 기사생활 해봐서 알잖아. 오야가 있으면 내가 성장 잘 안 돼. 오야가 나가야지 내가 오야가 되면서 그 스트레스를 내가 받으면서 일을 해야 성장을 하거든. 제가 그거 부장님 과장님한테 그런 걸로 되게 좀 영감을 많이 얻어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뭔 연관? 그러니까 사실 부장님 일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몰라 차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그렇지. 미국에서는 잘 안 타고 다니는 차들이 한국에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나 자기는 처음 본데 이 모델. 허머. 허머 미국에서 2번밖에 못 봤어.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진단을 들어갈 때 이제 매뉴얼 찾아보고 자료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안 만져봤던 차도 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론과 데이터를 접목해서 정비를 시작한다. 아, 저게 진짜 정비구나. 차를 알고 고치면 사실상 그건 불가능한 거였던 거예요. 차를 알고 차를 고치면. 차를 알고 고치면 누군가 내 위에 있어야지. 네. 그러려면. 그거 맞는 위에서 거예요. 너 이거 가라, 저거 가라 해야지 알고 고치는 거야. 그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뜯으면 되고. 네, 그 다음에 과장님 또 일하시는 거 보고 또 느끼고. 나는 뭔가 뭐? 계속 나는 뭐 별로 가르쳐줄 게 없어. 노하우 뭐라 그래야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해본 건데 어떻게 접근해 나가야 되는 걸 좀 많이 봤어. 과장님 내가? 막 접근해 나가는 그 방식을 보고 과장님 그냥 딱 매뉴얼 보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이 현장이 또 다른 게 매뉴얼만 가지고 하려고 하면 더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더 빠르게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 네, 사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그냥 파형, 봐봐. 그런 파형 거- 공부를 존나게 열심히 했어. 네. 모든 안 잡힌 차를 파형을 다 찍어?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 네. 그러려면 그거랑 현장의 일들과 접목을 시켜서 하면 더 빠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보통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혼합기 희박이 떠. 그럼 산수 센서 파형 보고 카브레타 클리너 뿌리는 거지. 그게 아주 덴프라 같은 진단 방법이지만 제일 빠르거든. 옛날에 카브레타 클리너 RPM 우웅 하고 상승했는데 이게 새는 양이 적으면 상승 안 한단 말이야. 산수 센서 수치 보면 되잖아. 수치 보고 파츠 클리너를 뿌려보면 산수수로 변하지. 그러면 새는 거잖아. 근데 그런 거는 일하다가 보면 접목을 시켜서 하는 거지. 그렇게 보려면 시간이 5분도 안 걸린단 말이지. 우리는 빨리 진단을 하고 손님한테 빨리 오더를 받고 작업을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거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빨리 오다를 받고 작업을 천천히. 아니 그래야 작업의 완성도가 높아지지. 그거 맞잖아요. 천천히 진단을 하고 손님한테 오더를 받았는데 손님이 안 한다고 해. 그럼 그 진단비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단을 해주고 그리고 손님한테 오더를 받은 다음에는 작업은 천천히 답은 나왔으니까 그리고 작업을 하면서 진단을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조차도 손님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또 통해야 된다는 거지. 아 내가 그렇게 노력처럼 보여? 아니 노력하가 아니라
그러셨던 것 같아요. 되게 솔직했어. 그때 저 처음 만났을 때 나도 수입차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막 이런 얘기 솔직히 완전 15살 어린 애한테 그렇게 막 자기 얘기 하기 쉬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왜 숨길 건 아니잖아. 막 되게 스스로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막 이런 걸 좀 느꼈죠. 아니 난 내 인생이 창피하지 않거든. 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지. 저는 가끔 창피해서. 안 창피해요. 응, 내 인생이 창피하지 않으면 숨길 필요 없는 거야. 떳떳하게 돈을 벌었잖아요. 과장님이 창피해서. 그래? 약간 또라이 짓을 많이 해? 뱀에 물리질 않나? 뱀에 물렸어요? 아니 뱀이 너무 귀여운 거야. 그래서 한번 잡아보려고 가다가 손가락 물렸지. 살모사한테 물렸어. 독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평화같이 아, 119 타고. 독특하시네. 뱀이 귀엽다고 만지시는 분이 있지 않나. 아니 나는 그런 동물을 다 좋아해. 오늘 머리가 왜 이러지? 멋있는데 뭐. 좀 덥수룩하죠, 오늘. 형은 항상 그래? 형 아들한테 정비를 가르칠 거예요? 한다고 하면 가르치는 거고 네. 하기 싫다는 놈은 가르치고 싶지 않지. 근데 큰아들은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뒤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아들이 2개나 있으니까 넌 가르칠래? 라고 얘기하면 아니?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지금도 이 직업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 아들이 한다고 하면 뭐 하라고 하는 거지 뭐. 굳이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있어? 안 한다는 애를 시키고 싶진 않지만 하고 싶다면 하라고 해야지.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1도 없고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1도 없는 했으면 거예요? 좋겠다는 마음이 좋지. 했으면 싶은 마음. 를 이제 뼈아프면 느끼죠. 현실이와 네, 그 아빠한테 배워야 되겠다. 나도 그 길을 가야 되겠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 같은데. 근데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이 뭐라 그래야 돼?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가게가 해. 그러면 권리금 많이 받고 차라리 팔으실 생각을 하지 자식한테 물려주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럼 뭘 팔어? 돈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인가? 아시죠 그거? 여기 보면 여기서 여기 보면 테이프 껴 있잖아요. 요거 빼니까 멀쩡해졌어요. 이 배선에 테이프가 일로 들어간 거야. 기압력 조절 밸브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 석션이 존나 강했거든. 저거 막으니까 인스파이어 안 뜨고 카운터가 전혀 없습니다. 인젝터 쪽에는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있었어. 인젝터는 홀이 어저께 봤잖아. 그걸 해놓고 놨더니 1번 계속 뜨더라고. 그래도 1번이? 산센서 휘박. 저렇게 진공이 되면 안 되는데. 밥을 그렇게 리드나도 터질 텐데 저렇게 밀고 있으면요. 그럼 땡기고 있는 거야. 땡기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다행히. 이거 어저께 한 2시간, 3시간 쳐다본 것 같아. 지금 얼마나 출고해야 돼. 이게 여기 있는 차 아니야. 흰색 끝났어. 작업 완료. 여기까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네, 쇼룸 가면 이야 예술이다. 딱 좋아. 너무 귀찮아. 모자이크 나중에 뭘 하려고 하면 그거 점검하는 법 봤어요. 되게 쉽지 않아? 네 근데 쉬워요. 다 뜯어서 하더라고. 내가 여기 와 보면 센터에서 다 로칸 카발 다 열어. 그거 다 열고 나 갈래요 그러면 네. 그 차 퍼진 사람한테 작업비 받기도 그렇고 받긴 받는데. 그래야 받잖아요. 그거라도 해야 받죠. 네 안녕하세요. 근데 난 저렇게 전달하고 1시간 보는 거 빼면 한 대죠 뭐 언제 빼실 거 언제 빼실 거. 아니 빼기가 이게 라이트를 빼야지 얘를 빼는데 라이트 빼려면 연장이 있어야 되는데 차주가 잃어버렸나 봐. 안 보여. 아그 전용 연장이 있어야 빼요. 그 라이트를 빼려면요? 크랑크처럼 생긴 이거 한번 켜봐봐. 불을 한번 켜줘봐요.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얼굴 틀리면 안 돼. 베이커스가 제로 에미션 만든다고 전기차 만들고 근데 그 밑에 배터리 셀이 나오는 전자파가 씨발 인체에 미치는 연구 고구가 하나도 없단 말이야. 핸드폰 배터리만 귀에 갖다 대도 씨발 내암 걸리고 씨발 사람이 또라이가 된다는 연구가 나오는데 또 이런 분석이 나오는구나. 그 배터리 셀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어떻게 몸에서 다 흡수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수소도 안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수소는 리스크가 너무 크지. 씨발 폭탄이잖아. 수소는 잘못 따르면 큰일 나. 그러기는 하는데 수소로 가면은 수소는 근데 어떤 그 R&D 그 연구 개발도 있잖아. 네. R&D가 어마어마해. 지금 현대가 지금 수소 만들었잖아요. 근데 상용화 되려면은 그건 어떤 컨셉 개념으로 만드는 거지. 나온대요. 지금 뭐 열심히 때리잖아요. 뉴스에서 뭐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었잖아. 네, 테슬라가 전기차 만들었죠. 어떤 이슈화를 시켰지만 테슬라가 망해가죠. 그렇지. 네. 그리고 전기차가 좋다는 평이 별로 없거든. 일단은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고 응? 테슬라 배터리 병렬로 만들어보면 존나 싸구려래. 왜 그러냐면은 그 원가를 절감하려고 핸드폰 배터리 같은 거 있잖아. 네. 그걸 갖다 존나 직병렬로 존나 해봐 조잡하게. 아무래도 원가를 배터리 줄이려면 전문가가 뜯어봤대 테슬라. 거치만 그래. 지금 그래서 테슬라 그 뭐야 테슬라 3인가 뭔가 그 앨런 머스크라고 하는 인간이 네. 어떤 이벤트적인 비즈니스맨이야. 그죠? 걔는 어떤 그러니까 그 컨셉은 잘 맞은 건데 실적으로 그러니까 걔한테 투자한 투자자들이 존나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네, 지금 머리카락 존나 빠지고 머리카락 존나게 하얘졌을 거야. 좀 난리던데. 화성을 식민지로 만든다. 씨발 대단하잖아. 올라가다 폭발해버리고 씨발 발사도 안 되고. 물론 걔가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좀 너무 존나 앞서가고. 그러면 앞으로 정비 시장이 어떻게 바뀔 것 같으세요? 한 15년? 15년 이후에는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하이브리드가 대세야. 하이브리드가 일렉트로닉 카보다는 하이브리드가 대세. 하이브리드가 그러니까 토요타가 집중하고 있는 게 하이브리드야. 아 그죠? 그래서 시장마다 좀 다르긴 한데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업계의 지존이야. 토요타가 잘 만들어. 예, 수소가 지금 수소는 왜 우리나라고 하이브리드를 지향을 하냐면은 이권이 있잖아. 정유업계, 세계 정유업계. 예, 정유업계에서 그 나오는 그 화석 연료를 갖다 소비를 못해. 그죠? 개솔린 차를 포기를 하면은. 그죠? 그치? 그러면 그 어떤 기득권에 있어가지고 그게 쉽게 그러니까 지금 전기차는 뭐 환경 그런 것 때문에 어떤 구색을 맞추려고 하는. 그죠? 원래 그런 전기차는 원래 90년대부터 나온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달 탐사선 보낼 때 전기차의 베이스는 다 만들어져 있던 건데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정비를 해도 내연기관으로 내가 볼 때는 내 세대까지는 내연기관이 가. 미래는 내가 모르지만은 내연기관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나. 그리고 내연기관만큼 어떤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것도 없고 뭐 씨발 가다 보면 주유소 가서 주유하면 되잖아. 내연기관차를 근데 하이브리드는 잘 고장이 안 나잖아요. 좀 이거 어떤 면에서 보면 고장이 안 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비성이 아니잖아. 그 보면은 너 잘못하면 만지다 뒤진다 막 이런 말 쓰거든. 그럼 겁나서 만지겠어? 고무장갑 끼고 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이브리드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내가 볼 때는 전기차보다는 더 대세. 전기차보다 내가 보자면 현실적으로 어떤 정유업자의 이권들, 그러니까 환경적인 그런 어떤 프레셔들 있잖아. 이게 매치가 잘 되는 게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변환이 되니까 제로 에미션에다가 배기가스 배출하고 제로 에미션에다가 배기가스 배출하고 하는 거니까. 아까 배출가스 양수 줄이고 친환경이기도 하면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쪽에 다 발을 담그고 있는 거지. 정유사에서도 그렇지. 저기를 하고 정유사도 내팽개치지 못해. 명분이 있잖아. 우리는 친환경이야. 명분이 있잖아. 근데 전기차로 가면 친환경인 건 알아. 근데 씨발 우리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가면 냅두겠어. 그게 쉽게 안 변해. 쉽게 안 변한다. 그 대신 디젤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내가 볼 때는 디젤이 내가 볼 때는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더 쉐시거든. 가솔린보다. 황성분이 존나 많아서 스모그 많아. 네. 디젤차는 좀 많이 지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SD카드도 나오거든. 가솔린 차는 씨발 이러다 보니까 나 오늘 강의를 하는 것 같은데 가솔린 차는 원래
온보드 시스템이 탄생하는 배경이 배기가스 저감이거든. 네. 에미션 절감인데 OBD1 나오고 OBD2를 만들어가지고 좀 더 정밀하게 제어를 해서 배기가스를 줄이려고 했는데 OBD3가 칠수가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존나 민감한 거야. 지금 OBD3가요? 아니 상용화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직 안 나왔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띵띵 띄워준단 말이야. 옛날에 그 스푸크 알파 같이. 아니, 그러니까 걔네들의 어떤 그 디자인한 규정값에 조금이라도 배출가스가 이상 감지가 되면 그러니까요. 옛날에 운전사가 존나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스쿠프 알파가 그랬잖아요. 옛날에. 하여튼 뭐 그런 건 모르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OBD3는 좀 더 다듬거나 좀 사회적인 인식이 필요하면은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운전자가 일단은 차 달리는데 이상한데 자꾸 경고등 뜨면은 존나 스트레스 받거든. 그래서 OBD2를 더 미분화시켜서 만들지 몰라도 OBD3는 상용화되기가 좀 힘들어. 그래서 OBD 같은 경우 이제 P코드라고 전 세계 공용 코드가 있잖아. 네. 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기 메이커별로 따로 P코드를 만들어서 듣긴 한데 더 점점 미분화를 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야. 배기가스 검사하는 거 있잖아. 네. 그것만 존나 강화해도 지금보다는 내가 최소한 10% 이상은 배출가스가 절감이 될 수 있다고. 배출가스 존나 나이롱이거든. 네, 아직도 나이롱인 거 알죠. 존나 나이롱이야. 씨발 돈 많이 예전보다 돈 많이 주면 막 존나 시컴댕이 나와도 통과시켜주고 말도 안 되는 차 막 합격시켜주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란 말이야. 시스템에 부합해가지고 통과될 차는 통과되고 안 되는 차들은 수리를 해서 통과를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러면은 양수 겸장이지. 환경도 좋아지고 우리 같은 사람 먹고 살기도 편해지고. 그렇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뒷거래를 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 관행을 없애고 제대로 되게 돌아가게 만들어야 우리가 좋아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뭐 똑같아. 예를 들어서 촉매 경고 배출가스 분명히 많이 나와. 촉매 경고 뜨면은. 근데 탐대 지장 없어. 존나 비싸. 그래도 다이노 돌리면은 다이노 기준치에 합격이 되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뭐 걔네들 뭐 기준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뭐 1.2%에 뭐 탄화수, 뭐 이산화탄소, 뭐 질소산화. 근데 실제로 나오고 있거든. 촉매 경고는 또. 촉매도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96년 OBD 시스템 나오기 전까지만 다이노 탐침 넣어서 돌려. 나머지는 OBD2 훅업 해가지고 그래서 더 정밀하게 볼 수가 있지.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이 돌리는 것보다는 차의 어떤 디자인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돌리는 것보다는 더 정밀하게 이슈로 검색해서 그렇지. 종합적으로 보는 게. 시스템적으로 얘가 안정이 돼 있구나, 통과가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총리 공룡수가 있어. 체크엔진을 지었다. 네. 그러면 얘는 이제 오비드 훅업 해가지고 통과될 것 같잖아. 체크엔진은 안 뜨니까 네. 통과 절대 안 돼. 오비드 시스템은 이 컴플리트 사이클이 있어요. 체크엔진을 리셋을 딱 시키는 순간 그러니까 유증기 가스, 캐럴릭 모니터, 오투 센서, 히터 서킷, 오투 센서 몇 개가 존나 많아. 예. 그게 피드백을 계속 받아. 컴퓨터랑 센서랑 뭐 액추에이터랑 받아가지고 이 레디 되는 시점이 예를 들어서 한 50km에서 한 100km 사이가 돼. 그래서 체크엔진을 지었다고 해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이 레디가 되느냐 안 되느냐. 레디가 된 상태면은 이상이 없으면은 체크엔진이 안 될 거야. 네. 근데 내가 분명히 문제 있는데 체크엔진을 지웠단 말이야. 네. 레디 안 되잖아. 안 되죠. 그러면 시스템 점검이 안 돼. 100km 돌고 와. 레디 된다며. 100km 돌고 씨가 다시 체크엔진이 들어오네. 이해가 돼? 그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좀 환경법 같은 것도 또 그렇게 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뭐 대신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긴 하지만 아마 정비사들은 맨날 뭐 그거 한다고 해도 맨날 사기꾼 뭐 과잉정비 맨날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생각을 했을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이 안고 넘어갈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비를 우리가 지금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 전 세대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옛날에 진짜 뭐 나도 무식한 기름쟁이지만은 옛날에 진짜 막 존나 사이코 같은 새끼들 많고 진짜로. 네, 알아요. 그리고 차를 뭐 고친다고 해놓고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나도 네. 물론 나 또한 뭐 고친다고 하다가 본의 아니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지만 눈탱이 이제 막 밤중에 막 문지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그게 이제 좀 만연이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이 사회적인 인식이 저기 가면은 내가 좀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고치는구나 이런 의구심이 항상 들어. 아니면 그런 어떤 크레딧 같은 거를 딱 만들어 놔야 돼. 그러니까 샵이 발전을 하려면은 저 집 가면은 내가 차 놓고 그냥 가도 알아서 믿고 잘 해줄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런 사람도 있어. 갖고 와서 뭐 해가지고 여기 써놨잖아. Don't tell me how to do my job. 뒤져. 우리는 당신보다 전문가야. 당신이 여기 와서 떠들 거는 당신이 직접 해. 그렇게 잘하면. 그치? 돈 주고 할 필요가 없잖아. 그치? 모든 분야에는 자기가 안 했던 분야는 그 사람이 나보다 분명히 전문가거든. 차를 망쳐놓든 안 망쳐놓든. 그거는 차 문제야. 존나 족같아. 다시는 안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가게를 왔는데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쳐. 그럼 그 사람 그 가게에 올 것 같아? 안 오죠. 절대 안 오죠. 그럼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의 최초의 선택이 잘못돼서. 근데 우리 샵에 왔어. 딱 보니까 뭐 기대치를 갖고 왔겠지만은 뭐 기대보다 좋아. 기대에 부응했어. 기대보다 훨씬 좋아. 그럼 그 사람 그 단골 되고 뭐 오프라인으로 나불나불해서 거기 가니까 참 만질 줄 아더라 애들이. 거기 한번 가봐. 그럴 수도 있는 거. 근데 대기업들은 CS로 계속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지잖아요. 이게 정비사들을. 그러니까 그게 괴리가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물론 어차피 우리도 비즈니스잖아. 비즈니스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란 말이야. 근데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뭐지 어떤 조직이 있단 말이야. 네, 조직계도. 조직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결과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걔가 일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죠. 물론 이제 일을 잘하고 어떤 기본적인 자질 있는 사람은 뽑았겠지. 그렇지만 그 내용을 디테일하게 보는 건 없어. 우리 사람들. 물론 현장에서는 보겠지. 그렇지만은 매출을, 그러니까 차를 잘 고치는 새끼보다 매출이 좋은 새끼가 더 일을 잘하는 거거든. 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괴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게 모든 게 다 매치가 잘 돼야 돼. 그래야 어떤 비즈니스든 어떤 분야든 잘 되는 건데 이 결과만 놓고 중시를 하다 보니까 원래 결과보다는 과정이 더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과에 환호를 하지만은 그 이면에 그 결과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지만 그 결과를 쟁취를 못했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에 박수를 쳐줘야 되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숙한 사회거든.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림픽에 출전해가지고 씨발 이거 나로 하여금 이야기 부담을 너무 많이 들죠. 일하십시오. 일하셔야 되는데. 올림픽 같은 거 출전한다고 우리는 어떤 스포츠 엘리트 다 누구든 가서 1등하고 그런 좋지. 네. 1등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까지 갈 동안 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래서 하는 거야. 그게 영광이거든. 그런 걸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 그러니까 사회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바뀌어가니까 힘든 거야. 그냥 좀 의식이 바뀌어줘야 돼, 사람들. 잘 안 바뀌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예요, 지금요? 나 옛날에 카센타 20년 전에 엘란트라 아직도 기억나.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최초로 직업적인 악의를 품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얘기만 하고 나 일할래. 엘란트라 수송변속 차인데 기어 변속을 하면은 차가 말을 타는 거야. 스틱인데요? 스틱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클러치가 안 좋고 디스크가 안 좋으면 그럴 수 있을까? 클러치 디스크 바꿨어. 뭐 그럴 수 있지.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니까. 클러치가 똑같아. 어디 갔더니 또 비우다 배전기 있잖아. 네. 또 배전기가 안 좋아도 그럴 수 있다. 배전기도 바꿨어. 똑같아. 뭐 타이밍 벨트가 좀 안 좋아도 타이밍 벨트 뭐 가능성은 적지만 또 전혀 무시할 수 없으니까 또 바꿨어. 똑같아. 우리 가게 왔어. 근데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좀 있긴 있었거든. 그 이제 다발성 사례니까 정비는 다발성 사례를 고치는 게 많은데 물론 이제 다발성 사례가 아닌 걸 내가 찾는 거는 이제 내 능력이니까 개인적인 거는 그런 건 좀 힘들지. 인포메이션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5시간 동안 와이어링 까가지고 찾아줬어. 고쳐줬어. 그러니까 배선 하나가 숄트가 된 거야. 네. 옛날에는 그 엔진 파이월 쪽으로 이제 그 컴퓨터 배선이 들어가서 안쪽에 컴퓨터가 있었거든. 네, 아, 실내에 다 있었죠, 옛날에. 격벽에 이제 디자인이 잘못돼가지고 비벼져가지고 안에가 붙었다
숄트가 돼요. 파워 트랜지스터 점화 계통의 컨트롤 해주는 배선이거든요. 예. 이제 옆에서 봤어, 나 일하는 거. 그 배선 딱 끌어가지고 숄트인가 납땜해주고 테이핑해주고 시운전해봤어. 차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때가 한 90년대 후반 IMF 끝나고 99년? 그 정도 2000년? 됐어. 2000년은 안 됐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10만 원 달라고 그랬어. 그때 당시에요. 1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야. 근데 물론 그때 타임벨트 갈아도 15만 원, 뭐 한 16만 원 이렇게 받았을 거야. SOHC. 뭐 워터펌프 같이 받고. 그러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인포메이션 지식이라든지 내가 몸빵으로 떼운 걸 해가지고 10만 원을 정당하게 차지를 했다고 생각을 해. 예. 그 사람이 뭘 했던 내용인지 나한테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 미션 클래스 바꾼 데도 비용이 있고 물론 바꾸면 좋지. 배전기 바꾸는 데도 비용하면 뭐 바꾸면 물론 좋겠지. 그렇지만 자기가 진짜 원하는 증상은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야. 저 5만 대 가서 5만 거 바꾸고. 물론 바꾸면 새 거니까 좋겠지. 그렇지만은 내가 원하는 증상이 해결이 안 된 거 아니야. 그럼 네. 못 고친 거야 결론적으로. 그렇죠. 그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은 네. 그 사람들도 거기에 뭐 연관성 있는 작업을 한 거니까, 그렇지? 네. 전혀 뭐 타이어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지? 네. 인정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못 고쳤지만 나는 부속 하나 안 쓰고 배선 하나 납땜해주고 차를 고쳐줬단 말이야. 근데 10만 원 달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딱 보더니 선 하나 연결해주고 무슨 10만 원을 받냐 나한테. 그리고 2만 원인가 던져주고 가려고 그러더라고. 존나 양아지. 내가 얘기를 했어. 여지껏 돈을 한 몇십만 원 쓰시고 차 고치니까 못 고쳤대. 그럼 제가 한 5시간 동안 해가지고 배선 하나 연결해 차 고쳤냐니까 고쳤대. 그러면 제가 10만 원 차지한 게 비싸다고 생각하니까 비싸다고 생각해. 왜 비싸다고 생각할까? 부속도 안 들어가고 선 하나 연결해 줬는데 왜 10만 원을 나한테 받느냐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물질적으로 바꾸고 그런 걸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야. 그렇지만 무형의 어떤 내가 몸으로 일해서 배선 하나 끊어진 걸 연결해주고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성숙되지 못한 거지. 근데 그런 사람이랑은 손님으로 만날 일이 없어. 만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변할지도 몰라. 왜? 원인을 100%, 내 딴에는 100% 잡았어. 그게 아닐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걸 하고 보시고대로 10만 원입니다. 부속값은 만 원이에요. 그러면 손님이 무슨 씨발 9만 원을 받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연관된 어마어마한 부속을 갖다가 부속이 한 3만 원, 5만 원 해. 한 6만 원 정도 받고 차지하고 내 공이만 3, 4만 원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야. 사회적으로. 그치, 물론 바꾸면 좋아. 하지만 그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거를 서비스가 성숙된 사회. 서비스가 아니라 어떤 인식 자체가 인식 자체가? 바뀌어요. 서비스가 뭐 그러니까 나도 그래. 어디 가서 음식을 먹었어. 음식이 존나 맛이 없어. 근데 서비스는 존나 좋아. 그럼 그런 대로 아예 돈 싶어서 안 갈지언정. 근데 음식은 존나 맛있어. 서비스가 족 같아. 음식 마셔도 안 가. 손님을 갖다가 손님 대접을 안 해주고 내가 거기 돈 쓰러 간 거냐 먹으러.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상식적인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와서 물도 한 잔 안 갖다 놓고 존나 바쁜 거 이해해. 그러면 씨발 주인이 사람을 더 써가지고 이 테이블을 손님한테 테이크케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홀은 한 100명 드는데 종업원이 3명밖에 없어. 그러면 종업원도 짜증나잖아 솔직히. 근데 이해는 해. 근데 그럼 주인이 잘못한 거냐? 맛있어. 안 가. 근데 그러니까 그게 매치가 잘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 머릿속이 바뀌어야 돼. 인식이 좋아야 된다. 머릿속이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회가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차를 존나 열심히 고쳤어. 물론 결과가 좋으면 뭐 과정도 다 뭐 힘든 과정도 다 이제 다 해고 뭐 다 모든 게 다 좋아지지만 내가 존나 힘든데도 차를 못 고쳤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에 대한 보상을 내가 받아야 돼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 능력이 거기까지만 안 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반나절을 존나게 전공을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어. 윤곽도 못 잡겠어. 근데 더 이상 갔다가는 내가 이 차를 하루 종일 봐도 모를 것 같단 말이야. 기부업하는 상황이 분명히 나와. 예. 그러면 기부업에 할 지연정 내가 점검했던 과정을 손님한테 다 얘기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얘기해주고 거기에 대한 내가 점검비에 대한 차지는 분명히 해줘야 돼. 그만큼 시간을 틀어서 그럼. 했으니까. 그럼. 그리고 손님이 우리 가게에 계속 광고를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 사람의 판단이야. 내가 못 고쳤는데 다른 데 주시단 말이야. 그럼 다른 데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이제 그거는 어떻게 개인적으로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기준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해주고 내 차를 진짜 최선을 다해서 봤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겠지.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 내가 차 돈다고 100% 달아줄 것 같아? 정말 아침이야. 내가 볼 때는 80%만 만족해서 나가도 차를 잘 고치려면 손님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나 실력 같은 게 있어야지. 내가 말빨이 존나 좋아. 말로는 뭐몇 번은 가는데 물론 뭐 말로 해서 오래 가는 사람도 있긴 한데 미천이 드러나면은 우리는 어차피 자동차를 찍었으면 차를 잘 고쳐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말보다는 차를 잘 고쳐주면 손님이 와서 만족을 하면은 관건이 되고 차가 잘 되는 거야. 어떤 비즈니스에도 마찬가지야. 손님이 와서 뭔가가 좀 자기 마음속에 이 집은 다음에 또 올만해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지 그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지. 그 집 가니까 좋을 것 같다. 씨팔 괜히 같다. 그러면은 그냥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개똥 철학을 들으러 다닌다니까요 지금 이 사람 저 사람 좀 보고 변받게요. 돈 받으려고 다니고 있죠. 차를 잘 고치는 분이 있는데 인성이 좋아야 돼. 인성이 우선이다. 내가 보니까 인성이 좀 좋은데 어떤 감각이 좀 떨어지는 애들이 있고 인성은 X 같은데 존나 뜰더라고 감각이 좋은 애들이 있어. 나 같으면 인성이 좀 좋고 감각이 떨어지는 애들 같이 일을 해. 부장님, 과장님 거의 한 30초 정도 얘기하면은 나머지는 15초가 이렇게 씨발 아주 똘똘한 애들 있잖아. 똘똘한 애들을 쓰는데 어느정도 크다 보면 나이도 먹고 이빨만 또라이가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젊은 애들 같은 가격이면 2명, 3명 쓸 수 있거든. 걔네들은 그런 과정을 생각하는 애들이 아니야. 별거만 놓고 보는. 근데 그 기업들이 물론 대기업이라고 시중 장군하지만은 그 시스템은 그 토요타 같은 경우는 그래. 존나 오는 거야. 토요타가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이 된 이유가 뭐냐면은 토요타 그 사람이 이름이 뭐야? 아키오 모리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한참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와가지고 대기업들 인력 감축하고 자르고 시간 막. 예. 근데 그 사람은 그런 행위를 한 번도 안 했어. 그 사람도 잘랐다고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인지 하여튼 토요타는 그래서 지금은 아키오 모르고. 사장 맞을 거예요. 근데 그 뭐냐면은 그러니까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을 심어준 사람이야. 회사는 회사는 너희들을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여기서 평생 동안 직업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인지 하여튼 누가 그랬대. 그 어떤 그 경영진한테 라인에서 이런 블루칼라들 잘릴 생각하면은 너 자신 있게 할복을 하라고. 그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을 만한 영향을 네가 키우고 나서 그게 안 될 경우는 네가 그만두든지 하지 그 사람들 몸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절대 잘릴 생각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토요타 마인드가 대단한 회사예요. 중미에서 막 급발진 사고 나는 거. 예. 그 미국 의회 가갖고 사과하고. 영상으로 봐가지고 엑세스 LX 470이 2시간 정도 겁나게 광란에 질주를 했다는데 차가 브레이크가 안 되고 막 그랬다고. 급가속 돼가지고 악셀 트로틀이 계속 열려가지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생각이야. 상식적으로 안 돼. 기어를 뉴트럴로 빼든지 하면은 뭐 경험을 내도 지랄하든 뉴트럴로 빼면 다 서. 그렇지? 그죠? 아무리 드라이브 놓고 막 내가 악셀레터 안 밟고 막 풀 트로틀 돼서 막 미친 듯이 튀어나오고 뉴트럴로 뺄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뭐 급발진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짧은 차뿐만 시간이면은 네. 이해가 되는데 그걸 중계를 했단 말이야. 2시간 동안. 존나 오랫동안 달리는 걸 중계를 했어요. 저 보세요. 렉서스인데 씨발 차가 쓰지를 못합니다. 못 빠지고. 그건 음모야. 그때 그게 음모가 왜 그러냐면 그 전년도에 GM보다 토요타가 전 세계 판매 대세량 그 넘버1을 제껴버렸어요. GM. 견제가 들어간 거죠. 까불면 재미없으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 인식에는 토요타 급발진이 벌써 땅 박혀버린 거야. 토요타에서 그때 딜러에서 해줬던 게 뭐냐면은 아무리 시발 봐도 우리는 일렉트로닉 툴트에 문제가 없어. 걔네들 뭐 해준지 알아? 결과적으로 이걸 조치를 매트 바꿔줬어. 씨발 말이 돼. 근데 BMW 만지시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생각이 달라. 일본 차처럼 컴팩트하고 정교하게 만든 게 아니라, 물론 얘네들은 잘 만드는데 얘네들은 이제 그냥 사후 처리 과정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개념을 좀 도입을 한 거지. 여기 약간 BMW라는 어떤 유러피안카의 어떤 럭셔리한 이미지가 있잖아. 그 럭셔리한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BMW를 버리시는데, 만약에 자녀분이 이거 한다 그러면은 시키실 거예요? 뭐 지가 원하면 말리진 않지. 하지만 내가 하라고 얘기는 안 해. 하라고 시키진 않는다. 하라고 시키진 않는데 지가 하겠다고 하면 말리진 않아. 왜? 이것도 하나의 직업이잖아. 뭐 어떤 직업을 갖던 걔가 먹고 사는데 내가 말릴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추천해줄 만한 그런 직업은 아니야. 추천해줄 만한 직업은 아니에요? 이 자동차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다 족같아. 야, 안 나와요. 네. 진짜 족같아. 막말로. 얼굴 나오게 찍어도 돼요? 마음대로 해. 아. 개인적인 비즈니스가 이게 뭐 다른 내가 직업을 가져보진 않았지만 우선 그래. 진짜 지가 탤런트가 있으면은 많진 않아. 또 하나의 직업인 거.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블루칼라고 이 직업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인지 다 레벨이 있어. 그러니까 피라미드 구조라고. 잘하는 새끼, 조금 잘하는 새끼, 평범한 놈, 졸래 못하는 놈, 어떤 직업군이 다 있단 말이야. 네. 그 잘하는 것 같은 경우는 연봉 15만 불 이상 벌 수 있어. 연봉이 15만 불이요? 15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억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2억. 가까이 되지. 물론 이제 텍스가 어마무시해. 한 2억이 안 되지. 어차피 2억 가까이 되지. 아. 2억 가까이 되는 돈이잖아. 그치? 텍스가 내가 볼 때 15만 불이면은 한국 돈으로 4만 5천 불을 싸는 5만 불 이상은 텍스를 떼야 돼요? 그러니까 텍스가 네 가지가 있어. 스테이트 텍스, 그러니까 주 텍스, 페더럴 텍스, 연방 텍스, 그다음에 소셜 시큐리티 해가지고 내 연금, 메디케어 해가지고 의료. 내가 노땅 되면은 나라에서 해주는 메디케어 네 가지는 얄짤 없어. 네 가지는 얄짤 없는 거예요? 한국 그 셀러리맨들 기본 소득 원천 징수하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이제 현실적인 게 뭐냐면 1년에 3월 며칠까지 텍스 보고를 해야 돼. 개인이 다 소득이 인컴이 있으면은. 아, 개인이 다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개인이 다 무조건이야. 이거는 필요사항이야. 꼭 해야 되는 책임적인 의무야. 근데 텍스를 많이 내면은 리펀드 그만큼 많이 해줘. 환급도 많이 해준다고요? 나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도 여보세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0만 불을 내가 인컴이 있단 말이야. 10만 불 넣으면 텍스가 뭐 자녀가 있고 결혼을 안 하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나는 그때 애가 없었고 결혼을 했지만 싱글로 보고해가지고 10만 불이면 한 2, 3천 불 텍스를 뗐어. 텍스 리펀을 3만 2, 3천 불에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뭐 하니까 한 에버리지로 한 6천 불에서 한 7천 불, 6천 불 정도? 5천 불에서 6천 불 정도 리펀을 해줘. 아, 환급을 해줘. 그리고 만약에 뭐 집을 갖다가 재용자를 받거나 막 그러잖아. 네. 내가 하여튼 금융적인 파이낸싱을 다시 하면은 거기에 대한 또 환급을 해줘. 그렇게 되면 한 만 불 가까이도 해주더라고. 인컴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급률이 더 높아. 더 높아요. 애가 또 많으면 애 한 명당 뭐 1,000불인가 500불인가 하여튼 환급을 해줘. 그런 건 있어. 근데 왜 오셨어요, 그럼 미국에서? 족같아서 왔지. 아, 거기도 족같아요, 정비가? 미국에서도? 거기는 여기서 노가리 틀 이렇게 너랑 나랑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 내가 거기서는 커미셔너로 일을 많이 했거든. 커미셔너 뭐냐면 수당이 아니라 탕뛰기? 그렇지. 띵 해가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일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50%를 갖고 간다. 50%는 그런 커미션은 없지만 한 35%나 40%를 갖고 간다. 웨이버에. 내가 10시간짜리 일을 한단 말이야. 네.
그 레이버 타임이 있어. 네. 차종별로 10시간 일하면 시간당 딜러 같은 데는 한 120불, 일반 카센터 같은 데는 한 90불, 내실 때는 한 90불. 그러면 거기 한 40% 정도 되면은 시간당 내가 한국 돈으로 한 4만 원 가까이 버는 거야. 시간당 4만 원. 그렇지. 내가 갖고 오는 것만. 아. 36불 정도 되니까. 사고 36이니까. 그러면 내가 10시간짜리를 하면은 36만 원을 벌 수 있는 거야, 하루에. 근데 아. 시간 안에 네. 8시간을 일을 하면은. 근데 능력이 존나 좋아. 10시간짜리 일을 3시간 만에 끝냈어. 그래서 내가 36만 원 가져가. 아, 미국은 한국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한국은 안 주잖아요, 손님이. 아니, 그러니까 커미션으로 할 경우에. 아, 커미션으로 할줄 했을 때. 미국은 그렇게 돼. 그러니까 내가 능력껏 실력 있으면 벌어갈 수 있는 장이 열려있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를 돌려가. 내가 그 차의 전반적인 그 진단이나 정비나 그런 거는 내가 다 책임져야 돼. 아, 진단, 정비 다 책임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정비사가? 거기는 이제 딜러, 한국 딜러처럼 어드바이저가 있어. 네. 어드바이저가 손님을 받고 이상 있는 거 이제 써서 준단 말이야. 어드바이저가 나한테 티켓을 줘. 뭐뭐뭐. 하라고. 해당하는 거 내가 점검하고 얘를 수인전을 하든지 스캔을 하든지 뭘 해야 되는지 증명을 해서 보여줘야 돼. 증명 없이 가물하는 게 없어. 딜러같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벨트를 갈아야 된단 말이야. 네. 벨트 그냥 가는 거 아니야. 벨트가 금이 갔다. 베어링이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보여주는 거야. 증명을 해서. 내가 벨트 크랙 간 거 얘기를 하든지 벨트를 빼서 베어링을 돌려서 베어링에 소리가 안 내든지. 브레이크 패드를 간다. 브레이크 패드 쟤는 게이지 있어. 레드존이 들어왔다.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돼.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는 그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고 이제 손님한테 이제 뭐, 그 메인터너스는 쉬워. 뭐 해달라고 하는 건 쉬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진단하는 건. 근데 이제 매니저한테 내 결과를 얘기하면 매니저가 손님이랑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 견적 에스티메이트 주고, 뭐,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 그때부터 나는 일을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꼼꼼하게 다 봐줘야 돼. 한국은 그런 시스템이 없잖아. 커미션 같은 거. 커미션이 일이 개런티가 되는 샵들 있잖아. 항상 바쁘고 그 샵에 어떤 크레딧이 많은 샵들 있잖아. 네. 저 집은 차 잘 고쳐. 뭘 해도 잘 고쳐. 그런 데는 커미션으로 한번 해. 직원들 교육만 잘 시키면. 커미션의 제일 실패는 과잉 정비가 더 쉽다. 과잉 정비? 근데 하면 다 돈이잖아. 그죠? 정비자가 예를 들어서 100불만 벌 수 있는데 눈에 보여.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 물론 안 해도 되지만 하면 물론 좋지. 여기까지 막 무리하게 들어가면은 뭐 당장은 버는데 그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솔직히 하면 씨발 좀 비싼 것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런 게 다 있어. 자, 이제 나 일할 테니까 네. 저쪽 가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